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시원하셨죠? 저도 이 긴 셔츠를 딱 입고 나오는데도 아무런 덥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 시점에 또 어제 시원한 판결도 2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속 시원한 강펀치, 대한민국 핵펀치의 소유자 우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오시고 또 모시는데 그래도 언제나 이 강펀치, 이 원투 스트레이트.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네네. 펀치를 맞은 것 같습니다. 가찬 펀치에 제가 뺨이 얼얼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늦게 전화 오셔가지고 내일 뭐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하신 것과 뭐 또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래. 선배님인데 예. 뭐 할까 뭐 할거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뭐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만장일치 검사 탄핵 기각, 민주당 개망신당하다 아닌가 이것 하나 하고. 그렇죠. 이 정치적 확신범, 네. 아직까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받고도 내가 옳았다라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네. 조희연 교육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공수처 1호 사건, 네.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좌파 교육감이 제일 먼저 그렇죠. 집으로 네. 돌아보낸 이 아이러니,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김경수 이탄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경수 이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지금 여야 당 대표 회담 네. 9월 1일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할 것, 좀 더 예측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또 아침에 우리 강찬우 위원님께서 서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모종의 우리 멸콩 라이브의 특정 보도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네, 보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장일치 검사 탄핵 기각. 네. 민주당 개망신 당했다. 네. 오늘은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2명이 한번 네. 금요일에 서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네.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지휘했다고 그렇죠. 보복 탄핵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북한 핵실험만큼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도 더 해악을 끼치는 게 민주당의 그야말로 탄핵 남발이요 복주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중대한 범죄, 정말 헌법이라든가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그로 인해서 또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이 엄청났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일반적인 걸 갖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에서도 산천 미달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갖고 문제 삼는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이나 그쪽 사람들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유일하게 인정된 게 사실 본인도 인정하고 인정이 된다고 하는 건 위장전입인데 물론 위장전입이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세상에 탄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나름의 징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고 마저 탄핵을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꿀밤 한 대 때릴 거를 대포로 쏴 죽이는 것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얼마나 본인들도 다 알죠. 본인들 저는 차마 우리 최진성 변호사 같은 진짜 이런 진정한 법조인이 계시는데 이런 법조인을 어떻게든 형식적으로는 같은 변호사 타이틀을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민주당에 많은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뻔한 그런 어떤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직무를 정지시켜서 검찰을 욕보이고 어떻게든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겠다. 이거 이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건 가중처벌감인데 헌법에서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나름 설치해 놓은 이런 탄핵이라는 어떤 도구를 본인들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악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탄핵 절차 남용을 통한 네. 국정농단 수준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게 헌법을 이제 방해했을 때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헌법을 지금 방해하고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 탄핵 사유가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그렇죠. 천안 마약 수사 무마,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의 없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판결문 받아봤더니만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의 없다 하면은
그 변호사한테 의뢰인 가가지고 야 선임비 돌려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 그 사무소 문 닫아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문 예. 닫아야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쉽게 말하면 우리 강찬호 의원님 계십니다만 기자가 들어가면은 스트레이트 기사 네. 한마디로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드라이하게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왜 했냐 요거 딱 쓰는 그 연습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기각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지금 민주당의 의혹 자체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상대방이 누군지조차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마디로 조짜 기자의 스트레이트 기사조차도 안 됐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뿐 아니고요. 결국 이제 그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요. 탄핵안 발의한 다음에 털어놓은 얘기가 있어요. 예. 뭐라고 했죠?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다. 아하, 이재명 괴롭힌 죄.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야. 이재명 괴롭힌 죄라고는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죄를 끌어다 대야 되는데 예. 끌 죄가 이재명 괴롭힌 죄 말고 뭐 그거 이제 본인들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없잖아요. 예. 탄핵을 시킬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흠결이 있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괴롭힌 죄를 어떻게든 물어야 되겠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서 탄핵 그 무슨 청구 선지해서 저 문건을 내기는 냈는데 오죽하면 그 민주당 계열에서 임명된 5명의 헌법재판관들도 아하. 전부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형식적 적법성이라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절차는 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탄핵은 형사처분이 아니고 탄핵 청구를 하면은 탄핵의 주문이 뭡니까? 피청구인을 파면한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그 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에 있어서 가장 징계가 센 게 파면 아닙니까? 파면이죠. 네. 뭐 견책, 뭐 감봉, 감봉, 네. 뭐 정직 그렇죠. 이런 게 있고 네. 제일 위가 이제 파면되게 되면은 그동안 받게 될 그 공무원 연금도 못 받게 되는. 사라지죠. 예, 그런데 무섭죠. 네. 결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찰 징계법에 의해서 파면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헌법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둔 그렇죠. 것인데 네네네. 그러려고 하면은 형사소송법이 준용할 만큼 그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방어권을 것이죠.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네. 방어권을 보장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했느냐라고 네. 하는 육하 원칙에 기초한 심판 청구가 대상이 특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심판 대상조차도 읽어봤는데 네. 탄핵 결의해가지고 왔는데 8개월 동안 네. 이 탄핵 심판이 육하 원칙에 따라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육하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니 아무리 심리를 하려고 해봐도 그렇죠. 당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뭐가 공격되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말도 내가 안 해. 뭘 할. 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어긋난다. 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냥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더더욱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소장뿐만 아니고 네. 뭐 대법원장님도 추천하고 네. 또 대통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하고 일부는 야당 몫으로 추천했는 그렇죠. 헌법재판관들 바로 있지 그럽니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분들도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해서 그럼요.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그냥 뻥 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다는 소리가 국민 상식에 지금 이 결정이 부합하느냐? 네. 아, 부합하죠. 부합하지 않습니까? 현저히 부합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냐, 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궤변으로 네. 지금 보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덮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속으로 본인들도 이게 뭐 어떻게 뭐 반박이 불가능한 네네. 그리고 어차피 본인들도 예상하고 있었던 그러나 속으로 정말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근 8개월 동안 이거 지연시킨 게 어디고 그렇죠.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이정섭이 8개월 동안 그냥 그야말로 그 집에서 그 놀고 먹게 하면서 고통받게 한 게 어딘데 이 생각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대장동 수사에 이 사람이 누구냐 네. 하면은 지금은 대전고검으로 좌천돼 있지만 네.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로서 네. 참 되게 웃기는 거죠. 네. 이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 대통령을 놓쳤다고 하는 야, 그거 참 재밌네요. 예. 탐대실.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했던 사건을 네. 수사 지휘했던 바로 그 검사인 겁니다. 네, 결국 네, 네. 이재명으로서는 내가 네 때문에 음. 대통령도 놓쳤어 네. 라고 하면서 열받았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도 수사했던 대표적인 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탄핵 소추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니까 그렇죠, 수사 지휘 라인을 물먹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혜택 본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 저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네. 저렇게 그 전혀 그 드릴 수 없는, 휘두를 수 없는 칼이라고 내놨지만은 네. 실제로 보니까 칼도 못 된 거죠. 예, 예. 네, 이런 것으로 지금 나간 것을 볼 때 이렇게 헌법을 본인들의 어떤 그 사익과 안위를 위해서 예, 예. 마구잡이로 이렇게 남용, 악용 그리고 전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헌법 기구인 뭐 대권이니 행정부니 과연 맡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네.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민주당이 반성을 안 하고 이거 또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나오면 새로 또 탄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근데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정섭 이 양반은 또 탄핵할다는 말입니까? 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안 된다. 아, 네. 이유는 네, 이유는 기판력, 일사부재리.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같은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것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딱 한 판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1심, 2심, 3심, 3세 그렇죠, 판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헌법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 재심하거나 이런 것은 변론으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새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마치 나중에 이제 뭐 지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검찰청하고 또 공수처에 고소를 했는데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결과가 나오면은 네. 새로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이런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기판력에 의해서 네, 네. 못한다. 네. 이거는 어느 지금 그 언론이나 그렇죠. 그 신문에도 아무런 이런 그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네. 탄핵 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네. 준용을 하고 있고 네. 형사소송법에 네. 일사부재리 효과를 명백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일부 뭐 유죄가 나올지 뭐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왜냐하면 않아요. 공수처 네. 고발했다는 내용도 결국 이 수준일 텐데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각하죠, 각하 네, 고발이면은. 네, 네, 그렇죠. 네. 예. 참 이런 거를 보면은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 추가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이 방탄 그 탄핵과 관련해서 검사 4명을 추가적으로 지금 탄핵 청문회 하네 뭐네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동력도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현재는 결정을 내린 거죠. 네네. 어차피 이제 이런 식의 갈 텐데 정말 그 4명을 계속 할 거냐. 저는 네네. 현재가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묻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오늘 결정적으로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써낸 거는 쉽게 말하면 맞춤법도 지금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그렇습니다. 않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맞춤법도 안 맞다고 했는데 진짜 맞춤법 안 맞은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 했던 네. 그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문을 네. 방통위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네. 이진숙에 대한 탄핵 소추 그 신청서에 네.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네. 이게 그 이정석 검사의 탄핵 결정문 그 심판문을 네. 이진숙 결정에 거기에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정신이에요 이게? 아, 제정신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저 논리를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는 예. 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힘든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 예,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재탕을 하자. 예. 뭐 이런 생각,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지들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데 억지로 만들었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한 번 안 되는 거 이제 이준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힘든 일을 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적당히 복붙하자, 복붙.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만하죠. 네, 의혹. 그런데 거기는 데스킹하는 기능이 없나? 데스킹 검사도 네. 그 어디냐 탄핵 소추위원도 없으니까 네. 실무가 써가지고 왔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쨌든 뭐 팩트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허접한가? 네. 그렇다면 그 허접한 이유를 취해 보자면은 네. 아까 말한 대로
억지로 얘기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적이 사실 뭐 탄핵을 이기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어떻게든 재판 프로세스를 지연시켜 볼까 그렇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뭐 모르 가도 좌우지간 탄핵 일단 프로세스 탄핵 열차를 그냥 발동만 시켜보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내용이 이렇게 그 나중에 헌재 재판관들이 볼 때 이걸 지금 세상에 청구서라고 냈냐 지금 꾸중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꾸중 들은 거죠. 네, 꾸중 들은 거라고 봅니다.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다가 네. 이진숙 앞에는 이진숙 탄핵을 써놓고 밑에는 이정석 검사 탄핵 사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아니, 그럼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정석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한 이 판결문 결정문 요거를 그대로 또 복붙해가지고 그냥 이준석 할 때 하면 돼요. 이름만 바 이게 맞아. 지들도 복붙을 했으니까 네. 우리도 복붙해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게 얘기죠. 그 탄핵 사유가 네.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이진숙에 대해서 예. 바로 내일 기각하시라 헌법재판소한. 네. 아니 그대로 하면 너무 편하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일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네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알고 봤더니만 예. 민주당에 엑스맨이 있었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선 이거 자체가 그리고 법적인 건 물론이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네. 아니 이렇게 세상에 헌재에 내는 공당이 헌재에 딴 사람도 아니고 방통위원장이라는 예. 고위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충분한 사유와 또 합리적이고 나름의 성의를 다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사유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나마 또 사유를 억지로 급조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인 어떠한 그 완결성조차도 갖추지 않은 채 아하. 일단 그냥 무조건 우리 들이미니까 당신들은 탄핵 열차나 출발시켜 아하. 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지금 네.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예. 얼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광일 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탄핵해서 네. 기각하면은 그 탄핵 소추했던 국회의원 네. 6개월 동안 직무 정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아니죠. 그 워낙 말도 안 되는 이제 프로세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제 법이라는 게 보편성이 이제 필요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뭐 저는 어쨌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지금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 맹공을 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헌재가 굉장히 유례 없이 준엄한 아주 꾸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보통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쪽팔리는 거예요, 그거. 예, 이거를 제가 그리고 일반 아까 말했듯이 이걸 다른 어떤 사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예. 그 수임한 뭐라 그러나 변호사. 피탄했잖아요. 예. 그 사람은 변호사 해임은 물론이고 기존에 자기가 냈던 수임료 반환 소송을 걸 수밖에 없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아가서 그 로펌에 앞으로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로펌에 수임을 하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괴롭힌 죄, 네.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아빠 괴롭힌 죄로 네, 네, 네. 탄핵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결국 어떻죠? 지금 댓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무겁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얘기.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하죠. 예, 예. 왜냐면 지금 뭐 헌재가 아예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쉽게 말하면 너 네. 이걸 지금 글이라고 써왔어?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고도 굉장히 성의 없는 무고죠. 그렇죠. 무고를 무고죄가 한다고 해서. 그 형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음. 수사나 재판 또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네.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탄핵이란 것이 음. 탄핵 주문이 파면이거죠. 네, 파면이 징계 처분 아닙니까? 네, 네, 네.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요.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그럼요. 신고하고 고소하는 게 무거운 겁니다. 그럼요. 네. 이게 바로 그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탄핵 남발이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탄핵 남발의 본질은 지금 무고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그것을 무고라고 어떤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시민단체 같은 경우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호사님 보실 때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네. 검찰이 아니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무고로 인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있지도 않은 것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소장 그러니까 그 탄핵 소장 자체가 네. 육하 원칙에 의해서 특정조차 안 돼 있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그걸 거잖아요.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자인한 것이죠.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에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판결을 가지고 무고로 공수처가 만약에 공수처가 인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지 수사를 안 한다면
그 일반 시민이라든가 단체 같은 곳에서 고소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죠, 고발. 고발할 네. 요건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되죠. 네, 최종적인 네.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고발 요건이 된다. 더불어서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네. 계속 지금 뭐 이화영이 같은 경우에 예. 검사가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네. 그리고 그 연어회 먹이고 해가지고 연어회요. 네. 이게 회유했다고 하는데 연어가 원래 회유성 어종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아재 개그? 네. 네. 아재.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검사가 직권남용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탄핵 소추권 남용이고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와 되는 거죠. 네. 이거 진짜 그리고 결국 있지도 않은 회식 자리에서 네. 해가지고 뭐 네. 검찰청에 똥칠했다는 아니, 식으로 그리고 해가지고 제일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 제일 눈에 띄는 건요. 그때 그런 거를 이화영 옥중서신 해가지고 예. 왜 그걸 자기가 막 그걸 폭로라고 막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이화영 옥중서신 1 해가지고 조만간 2가 나온다. 투가 나온다. 속편이 나온다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러나 어디 갔습니까 속편? 네. 속편 언제 나오나요? 원래 지금까지 영화에 지금 속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sequel is not equal이라고. 네, 네. 속편은 원판 못하고 네. 아예 속편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저 속편이 있는 걸 예고를 했으면 네. 아니, 속편을 내야지. 그럼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게 뭡니까? 왜 1만 내고 2는 어디 갔나? 1만 내고 2가 어디 갔어? 왜 안 내? 이거 좀 그게 지금 최고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있지도 않은 속편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괴담 띄우기 하다가 네. 결국 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 해놓고 띄우고 네. 반응이 좋으면 이제 뭐 속편 네. 어떻게든 만들어 볼까 했는데 반응이 워낙 싸늘하고 9년 6개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뭐냐 낸 옥중서신 내용을 검찰이 너무 정확하고 조목조목하게 반박을 하니까 야 이거 속편 냈다가는 이거 더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지. 이렇게밖에 판단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분명히 대놓고 1 해가지고 2를 내겠다고 공언을 해놨다가 지금껏 그거 그 올 초 아닙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관객한테 뻥만 치고 속편 나올 것 같이 떠들었다가 안 내는 영화사는 네. 원래 시장에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퇴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 한 가지만 더 하는 민주당의 지금 검사 탄핵 실패는 이번만이 아니죠. 지난 5월에 안동환 검사도 있었죠. 안동환, 예, 그렇죠. 검사. 이것도 더 정말 이 문제가 되는 게 작년 9월에 이제 민주당이 바로 그 이재명 당시 또 일기 대표 때 그 체포 동의안 요거 이제 국회 회부될 때 요때 했어요. 요때. 그러니까. 요때 했는데 갑자기 네. 그때 느닷없이 이 안동환 검사 9년 전에 그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 그렇죠. 라는 이유로 이제 탄핵을 했는데 시점을 본다고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갑자기 문제 삼는 사안을 본다든가 아하. 할 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탄핵 소추였죠.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올 5월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탄핵을 또 밀어붙이다가 이번에도 또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그렇죠. 지금 남은 4명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취하를 하셔야죠. 네. 우중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수장 우중문. 예, 여수장 우중문해서 네. 그 정도 했으면은 네. 많이 묻다 아이가, 네. 많이 묻다 아이가. 네.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이정석 검사 수사 못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네. 그 정도면 만족할 줄 알고 물러나는 것이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때 한 가지만 후일담을 말씀드리면 그 여수장 우중문. 예. 그다음에 은지문화가 대패를 당하고 네네. 돌아갔는데 이제 참패를 불어서 네. 거의 죽을 지경에 몰렸습니다. 네. 그 수나라 조정에서 네. 그러나 그 과거의 공적을 인정해서 결국은 어디 유배당해서 네. 그래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 쓸쓸한 인생. 아, 그렇구나. 후일담까지 깨알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일 1탄핵, 1일 1특검, 네. 상습성 탄핵 증후군이 병입 고황, 네. 황천으로 갈 만큼 지금 깊어진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멸콩 TV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자성어도 막 말씀해 네네. 주시고 하여간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 성의를 다해서 내용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우리 강 의원님하고 하면은 옛날 우리 어르신 때 남철 남소파 남성남 네. 그리고 또 고춘자 장소팔과 같은 네. 만담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럼 제가 너무 올드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치고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탄핵
정말 헌법재판소가 8개월 더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맞춤법부터 안 됐으면 네네. 그냥 바로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헌재가 뭐 아직은 그래도 제1야당이 했으니까는 네네. 최소한의 네네. 저는 그 이제 체면 차릴 기회를 준 것 네. 같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여수장 우중문 씨라고 봐요. 네네.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래도 당신들 체면을 봐줬으면 예. 나머지 것들은 두 가지죠.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탄핵하고 싶으면 제대로 내용 만들어서 네네. 봐라. 우리가 맞춤법 따져서 그냥 바로 기각하지 않고 예. 내용 들어갈 정도는 좀 만들어 와라라고 그렇죠. 한 얘기예요. 저게 신호 준 그렇습니다.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 그만큼의 탄핵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소장 제출할 때에 증거 첨부해가지고 소장 자체로 완결성을 있게 해서 내야 이기지 네. 소장에만 드립다 주장을 해놓고 네. 아무런 증거 없이 내면은 그거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딱 네. 지금 그 짝 아닙니까? 판사들 괴롭힌 죄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일단 탄핵하면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사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섭 당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나도 이재명 수사했다가는 예. 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예. 일단 당분간 몇 달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월급도 안 줘요. 월급도 안 나고 저 뭐지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변호사를 어쨌든 간에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기 비용으로 해야 돼요. 자기 비용으로. 이재명이는 재산이 안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은 지금 근데 그 정도 지금 엄청난 뭐죠? 지금 4개 재판, 예, 예. 11개 혐의, 7개 사건이잖아요. 예. 자, 이 정도면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 변호사 선임비가 듭니까? 그냥 이 정도 파산 정도죠. 수십억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국선을 쓰지 않는 이상. 예, 예. 국선을 썼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선을 썼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네. 진짜 정말 야, 울컥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이재명, 당신 국선이나 써! 아, 진짜. 이분은 근데 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그렇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아, 세간의 의혹이 있죠.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 있죠. 뭐 의혹이니까 의혹으로 네. 그냥 짚고 의혹으로 그렇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대박. 네. 로또 변호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간 왜 이 저 이번에 보면은 친명 계열이라고 해서 초선에 예. 많은 변호사들이 됐거나 또 예. 공천까지 됐거나 이런 그러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배지 달아주니까 또 검찰 뭐 무도한 뭐 검사 권한 뭐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이번 그 탄핵 신청하는데 그 변호사 출신 초선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지금 싸우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까지 뭐 얘기해서 검찰 압박은 물론이고 판사들에 네. 대한 사실상 협박을 막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야, 이런 얘기 났었죠. 네. 진짜 네. 정말 진짜 우리 김정희님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정답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런 얘기가 한간에 떠도는 이유가 충분한 건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게 어느 정도 좀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정당은 저 뭐냐 그 해산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그러니까요. 검찰 기능을 아주 그냥 무력화를 하고 또 헌재 위상에도 예. 지금 이런 거나 지금 우리가 보게 만드냐? 예. 라는 식으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솔직히 짜증이 나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다면 헌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야 나도 앞으로 저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 이제는 내가 좀 기분 나쁘면 탄핵도 걸 수 있구나. 그리고 탄핵을 걸면 적어도 그 경찰이나 검찰 전체적으로는 내가 뭐 방해를 못해도 적어도 나를 수사했던 그 기분 나쁜 그놈은 내가 몇 달이건 괴롭힐 수 있구나. 뭐 이런 잘못된 전례를 지금 알려준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얼마 전에 그 이화영이에 대해서 네. 9년 6개월 선고를 하니까 예. 그 선고를 했는 그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예. 개딸들이 탄핵하자는 얘기를 했죠. 아 이거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그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탄핵을 기각하면은 탄핵 기각했는 헌법재판관들 탄핵하자는 스토리를 개딸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누가 그거 심판 그거는 누가 결정하나요? 그럼 본인들이 하나? 본인들 제척 지들이 하겠지. 그렇게 되겠네. 근데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탄핵을 하는데 이분들은 당사자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 된다. 고로 뭐 민주당이 탄핵을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뭐 이런 또 희한한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바로 내란 선동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만약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얘기까지 간다면 이거는 뭐 헌법 위에서 완전히 놀겠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네, 헌법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요. 다만 어쨌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당에 있는 이상 헌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헌법재판관도 개딸들이 뽑겠다는 소리가 네. 이제 여기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리 했다가 탄핵 앞으로 발의된 거 다 기각시켜버릴 수도 있으니까 간질간질하겠지.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국민들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개딸이 한 20에서 30%.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지금 강성 지지층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지율이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상식과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뭐 적어도 70%는 있다고 보이기 예, 때문에 예. 그나마 사실 지켜질 수 있다고는 큰 틀에서 봅니다만은 문제는 평소에 오로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올인을 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법 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분들이 네네. 극성인 분들이 워낙 매일매일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커 보인다는 점이죠. 네네. 그런데 절대 그런 거에 휘둘리거나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냥 평소에 꾸준히 그냥 일상 잘 영위하시고 생업을 하시다가 딱딱 선거라든가 이럴 때 제대로 투표하시고 또 그다음에 판사들이 판결 내릴 때 응원해 주시면 제대로 판결 낼 때 응원해 주시면 그걸로 분명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굴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굿. 네. 역시 중앙일보 대중앙일보의 논설 위원님 말씀이 한 줄로 쫙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결국 만장일치로 검사 탄핵 기각. 네. 결국 민주당 개망신 당하고 네. 앞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시도 네. 만족한 줄 알고 거두시다라는로 네. 이 이슈는 정리할까 합니다. 이어서 블랙 코미디가 또 한 편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만 네네네. 1호 공수처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이 네. 좌파 교육감 네. 조희연 애보로 보낸 것. 그렇죠. 그렇죠. 야, 네. 이거 진짜 보면서 사필 귀정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조희연 네. 삼선 서울시 교육감이 됐는데 네. 죄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데 그렇죠. 죄명이 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죄는 이제 그거죠. 쉽게 말하면은 정교조 해직교사 어허. 4명인데 이분들이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본인 이런- 선거를 예, 도와줬던 바로 사람이라고요, 그중에 한 그것도? 분은 그중에 한 분은 바로 과거 자기 교육감 선거를 때 단일화할 때 응했던 그러니까. 사람이거든요. 네. 선거 보훈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예. 이 5명을 부하 간부들이 안 됩니다라고 예. 만류를 하는데도 그냥 다 고용을 시켜준 거예요. 야 해. 네. 이렇게, 그냥 고용을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재판이 지금 바로 말한 대로 그게 이제 공수처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2년 8개월, 그 3년을 지금 끌었습니다. 그렇죠. 3년을 끌어가지고 이 끄는 동안에 또 이분이 다시 또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선을 결국 달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가장 저는 이 법원이 이렇게 판결 내린 거는 환영합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그 재판이 지연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갈 수 있었는가? 좀 더 빨리 좀 그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10월달에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거기 비용은 400 몇십억 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 재판을 지연해서 어차피 교육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예. 재판을 지연해서 이 사람이 그 틈을 타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또 거기에 또 보수 진영은 분열을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법원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의 자중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절대 교육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3선에 당선되는 이 해악을 온 국민한테 서울 시민한테 끼치게 만들었다. 아하. 법원은 정말 재판 지연 반성해야 되고 보수 진영은 오로지 사익에 눈이 멀어 그 서로 싸우다가 범죄자한테 누구보다도 지금 애들 교육에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예. 근데 이거 지금 뭡니까? 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교육에 지금 가장 해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야, 가장 비교육적인 인간들이 교육감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 지금까지 예. 역대 지금 서울시 교육감 한 4명이 전부 다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중 한 분 선고 유예됐지만 사법 처리된 점은 맞고 전부 비위, 대부분 예. 선거법 비위. 그리고 또 특히 이 민주당 계열 분들은 단일화. 지금 조희연 이분도 단일화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 예. 단일화로 인해서 그 봐주기 해갖고 보원 해갖고 예. 이제 하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좀 그 전에 그 누굽니까 광노현. 예, 광노현도 그 사람 2억 원이나 지금 2억 원 줬다는- 주고, 예, 그런 돈 주고 지금, 단일화했던 그런 거 혐의가 아닙니까? 인정돼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분이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상에 10년이 지나가지고 그게, 복권이 됐대. 그게 엊그제일 같은데 그게 벌써 10년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아니 예, 그런데 맞아요. 예. 이게 정말 그 진보 진영 진보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진보가 거지만 무슨 그건 이제 얼어 죽을 진보예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좌파 진영이라고 일단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이 좌파 진영이 양심이 있다면은 이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딴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그 단일화 대가
보은 지금 그 취업 혐의로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날아간 자리에 또 다시 그 보온을 그 단일화를 그렇게 거래를 하고 예, 그런 예. 혐의가 지금 인정돼서 그 교육감 자리가 날아간 사람을 다시 한번 거기에 이제 공천이 된다면은 이거는 좌파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문 닫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네. 2021년 5월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년 3개월 동안 사법부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교육감 지금 교육행정 2년 만에 예. 당장 이제 이게 흐름이 끊기게 됐고 예. 두 번째 430억인가요? 항상 몇백억에 지금 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전부 우리 혈세예요. 우리 판사님들 저 솔직히 이거는요. 이거 월급에서 까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예. 지금 어차피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유죄가 확실한데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이게 지연이지 이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3선 하게 됐고 네. 또 지금 해서 재보궐선거 7주 뒤에 또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네,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렇죠. 결국 지난 어떻게 보면 좌경화된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바다에 싼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옛날에 지금 누구예요? 우리 저기 위안부 할머니들 해서 그렇죠. 돈 뒤에 빼먹었던 네. 이런 인간들 거의 4년 국회의원 다 하고 지금 그 직전에 지금 끝나는 이런 재판 지연 정말 그 사법부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들었는데 아마 조국 그때 누구죠? 이재명 그 대표 왜 옛날에 그 테러 한 분 있잖아요. 아. 이제 올 초에. 예. 이분 벌써 3심이 확정된 걸로 들었던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금 몇 달 됐어요? 9개월 만에 3심까지 확정된 거 아닌가요? 야. 이재명 대표 그한테 이렇게 그 테러를 가한 그분은 3심이 이렇게 빨리 확정이 되는데 예. 왜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심지어 조희연이니 이런 사람들 재판은 왜 이렇게 3심까지 가는데 3심이 뭡니까? 지금 1심 하나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러고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지금 집행유예를 선언했는데 네. 이게 그 조희연이가 네. 아직도 나는 당당하다. 네. 나는 뭐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 참. 반성 하나 하지 않고 이거 네. 완전히 저기 누구야? 드루킹 네. 사건에 대해서 그 이번에 사면 복권됐던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고개 빳빳 들면서 그나마 김경수는 이번에 복권되니까 국민들한테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조희연이 이런 사람 깜빵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실형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분 근데 지금 속으로 그러겠죠. 딱 3년만 뒤에 네. 민주당 대통령 되면은 또 사면 복권해서? 사면 복권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떳떳하니까 사면 복권 시켜줘. 지금 바로 그리고 이분이 예상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사실 1, 2심에서 다 이렇게 유죄가 똑같이 인정됐으면 예. 뭐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이 또 13조 내지 14조 엄청나게 많은데 예. 내년 예산은 갑자기 30%를 줄였다. 지가 잘릴 것 같으니까. 지금 잘릴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뭐 단언은 못하겠지만 왜 갑자기 줄였냐? 네. 여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 절반 줄여야 될 판 안정기금도 내년이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뿐더러 지금 갑자기 이 내년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좀 나네요. 아니 그게 지금 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긴축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3심에서 날아갈 거는 분명하고 뻔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아마 보수 진영에서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럼 보수 진영 교육감이 되면 그분의 어떤 행동 반경을 최대한 제약하는 게 너 엿먹으라 이거.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치밀하네요. 라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간 요거에 대하여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네. 우리 추미애를 보수의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드루킹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드루킹 댓글 특검 뭐 발의하고 뭐 했는데 그 결과 네. 오히려 자기 진영의 황태자, 네. 문재인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네. 김경수를 깜빵 보냈듯이 민주당이 그렇게 악각해가지고 세운 공수처 1호 사건이 좌파 교육감 목을 날린 것. 이거 정말 아이러니인 것 같은데 네. 역사가 이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예.
내가 칼을 뭐 상대방 죽이려고 칼을 샀어도 예, 예. 그 칼이란 건 칼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자기 목을 겨눌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더군다나 그 칼이 어쨌든 아무리 사적 동기로 인해서 산 칼이라도 산 순간 그 법 이건 저 국가 기구를 얘기하는 건데 예, 예. 산 순간 공적인 기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기구가 되기 때문에 그 칼이 100%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결국은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또 여기서부터 이제 멸콩 TV 단독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7주 뒤에 네. 교육감 선거 다시 한다고요? 그렇죠. 네. 와, 네. 진짜 빠르네요. 정말 빠르고요. 7주 뒤라는 게 근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7주 뒤라는 게 우선 그 선거 운동 기간이 14일간 있습니다. 아하. 이 동안은 이미 후보가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추석 연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한 일주일 다 이거 앞뒤 붙이면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3주 까먹는 거예요. 3주 까먹어. 그렇구나. 예, 3주를 까먹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실질적으로 후보 단일화, 부서 진영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5일 정도밖에 없다. 추석 기간 동안 네, 만나가지고. 추석 기간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요게 저 뭐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당장 지난번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그 결국 이제 다 조 의원한테 자중지단으로 패한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조전혁 전 의원 있잖아요. 조전혁 네. 의원님, 예. 이분 뭐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도 뭐 거기 또 제가 조 의원님, 예, 거기에 그 네. 법률 지원 단장도 맡고 뭐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 개소식도 갔었죠. 그래서 지금 저 뭐냐고 이 조전혁 의원을 좀 전에 아침에 좀 통화를 해봤는데 아, 네.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조직 해단식을 갖지 않으셨다고. 아하! 야, 의지가 확 느껴지는데요. 네. 왜냐면 누가 봐도 너무나 억울하고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말한 대로 본인은 아마 그 생각을 하셨겠죠. 조희연이 임기 중에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아서 날아간다. 예. 아마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나는 그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수백 명은 다른데요, 그 조직이. 그리고 지금 어저께 판결이 난 직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돕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그 본인은 굉장히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아하,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또 한 번 다시 이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아하.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보수 후보가 3명으로 나뉘어서 그 네. 3명을 합하면은 네. 이 조희연이보다 15% 정도 그러니까요. 득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네. 나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부진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사태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정당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막연히 진영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예. 굉장히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가르마를 타주고 최종적으로 어떤 예. 권위를 갖고 좀 당신은 미안하지만 좀 주저앉아 있어.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오겠다는 후보들 개인의 양식이 굉장히 예. 지금 중요하다. 정말 지금 나라와 교육을 위해서 예. 나의 사익과 예. 나라와 교육, 나라의 앞날과 교육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예. 이것을 좀 하는 그 개인의 양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성숙한 여론이라고 봅니다. 예. 정파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자리가 무슨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정말 소중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자리인데 예. 그렇다면 정말 누가 사실상 그런 그 교육의 총수로서 적합한가? 이제 이런 판단 속에서 그 성숙한 여론이 결국 특정 후보를 이제 밀어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 바탕 하에서 예. 뭐라 그럴까 이제 보수 진영에 좀 양식 있고 어떤 또 신뢰를 받는 분들이 한번 나름의 기구를 만들어서 중재에 나서야 되겠죠.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 세 번째 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뭐 나름 그렇게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단일화 여론조사니 뭐니 그렇죠. 한다고 했지만요. 했었다가, 예. 그런데 아까 말한 1, 2번의 전제가 없이 3번만 들이밀다 보니까 예. 조금만 어떤 뭐 거기 그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핑계 삼아서 다 뛰쳐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래서 1, 2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발 좀 하나만 양심을 호소하는 거는 바로 본인들의 어떤 사적 동기만을 앞세우고 본인들만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교육감 자리를 통째 조희연한테 헌납을 했고 그렇죠. 그 결과 엄청나게 지금 그 교육이 망가졌다. 그렇죠.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원순 때 왜 무슨 공동체, 서울 공동체 예. 해서
이거 해갖고는 다 알고 보니까 그 좌파 단체 그냥 보조금 젖줄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조현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똑같죠. 조전의 말에 따르면은 예. 조희연 교육감도 지금 뭐 무슨 교육 공동체니 뭐 했고 마을마다 예. 지역마다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사실상 그 좌파 단체들 그렇죠. 보조금 파이프라인 역할을 지금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선거 때에 네. 이용할 수 있는 네. 전위대 네. 아방가르드를 네.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네, 네, 평소 네. 때 그 자금을 해서 관리를 네. 하고 네. 선거 때 이용하는 네. 이런 좌파들의 전략 아닙니까? 지금 다행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민주당 쪽에는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저기 조전혁 이런 분들이 지명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다행히 지금 민주당 쪽은 이번에는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출마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좌파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가장 좀 그동안 부각이 되던 사람은 유은혜 전 유은혜. 교육부 총리인데 왜냐하면 교육부 총리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오려다가 네. 이번 총선에 예. 나오려고 그 인재근 지역구 거기 네. 공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결국은 저 이재명 뭐 친명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 이분이 그 이제 민평련 김근태 계기 김근태. 때문에 이제 김근태 부인 이제 인재근 의원 그 지역구 인재근은 밀었는데 그렇죠. 뭐 인재근이 민다고 되겠습니까? 옛날 그래서 뭐 그냥 이재명 네. 그 대표 이제 친명으로 딱 됐지만은 문제는 이거죠. 그걸 공천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당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적을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돼.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당적을 복구한 다음에 1년 동안은 교육감 선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총선 낙천되고 그게 이제 교육감 선거마저 출마 기회가 박탈되는 아하. 이러한 그 하여간 이중의 법적인 네, 그래서 예. 유은혜 그 우리 전 부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여러모로 더블로 믿겠네. 또 예. 원망스러울 겁니다. 또 네. 뭐 개인적으로도 네. 가정사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실제로 네.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네, 그런 언론 뭐, 보도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네. 예. 좀 전에 저도 그 조전혁 그 전 의원, 뭐 조전혁 형님이 네. 그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썼네요. 광노현에 이어 네. 조희연도 네. 불법 행위로 그렇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네. 서울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의 수치이자 네. 불행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어떤 뭐 애둘러서 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썼네요. 네. 또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하여간 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한 분들도 많은데 이런 어허. 분들이 뭐 나는 보수다. 어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 뭐 네. 이런 지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좀 행적들을 잘 봐가지고 예. 이분이 보수라 그러는데 보수 정부 때 예를 들어 뭐 그 보수 대통령 그 뭐냐 반대하는 예. 이런 데다가 막 이제 그 막 입장을 내고 뭐 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간 이 만약에 이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누가 정말 보수인가 예. 하는 부분은 면밀히 좀 따져야 돼요. 근데 보수 진보 따지기 앞서서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 교육에 최소한 뭐 교육을 더 잘 시키라는 것도 예. 주문 안 하겠습니다. 애들 보기에 최소한 부끄럽지만은 좀 아는. 그렇죠. 뭐 이런 분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볼 때 애들 눈을 가려야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말 저는 교육감 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학교답게라고 네. 하면서 그 조전혁 전 의원께서 지난번 그 교육감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조전혁이 누구냐? 네.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교육계의 김문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표현을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그분 잘 옛날에 모르는데, 한나라당 네. 국회의원일 때에 전교조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교조 명단을 본인 홈페이지에 그냥 까버렸어요. 깠죠.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그거 내려라. 네.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금과 억조로 생각하는 자기 조직 내가 전교조에 있다는 건 쥐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게 공개되는 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그거 내려라라고 해서 소송을 했고 그렇죠. 근데 끝까지 안 내렸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전교조 편을 들어줬어. 네. 판결을 내리고 그거 하루 안 내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 돈 내라고 그러는데 네. 끝까지 안 내려가지고 그렇죠. 수억 원을 내야 되는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니까 전교조 측에서 조전혁 의원의 월급 계좌를 압류해서 네. 빼가가지고 네. 그 조전혁 의원께서 자기의 어떤 신념을 관철하는 속에서 전 재산이 사실 다 날아가가지고 와, 대단하군요. 정말 어려운 네. 게 어렵게 살 정도의 정말 살아있는 투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런 것을 그 소신을 제가 그 높게 사가지고 제가 그 조전혁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제가 그 참, 선거 때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와드린 네, 그런 네, 분이거든요. 네. 현재에서도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역사 전쟁, 네. 이념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투사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조전혁 그 선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전교조하고 싸우다가 전 재산을 그렇게 날려. 그럼요. 네, 아직도 네. 아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런 게 지금 분명히 그때는 많이 언론지상을 장식했습니다. 그럼요.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까먹고 잘 있는 모르고 그런 계시죠. 상황이죠.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이념화된 그 왼쪽으로 지나치게 경도된 학교를 네. 다시 끌어와서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 누굴지 뭐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누구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를 했을 뿐인 것이지 네. 여러분 후보들을 보시고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은 지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은 그 하여간 지금 교육감 제도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예, 예. 이게 지금 교육감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정치 조직 그리고 예. 지금 다 후보 단일화 해갖고는 매순위 또 그다음에 이후에 보훈 취업인이 이런 것까지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정말 이제 교육감 직선제 해야 되나? 예, 예. 그리고 직선제 할 때마다 지금 저렇게 정말 교육을 위한 게 아니라 교육을 반교육. 예? 애들 완전히 그냥 망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됐다는 것은 이 직선제 이거 좀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국민 혈세도 혈세고 정말 이 지금 서울에 2008년 이후 4명의 교육감이 전부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맞아요. 다 불명예 퇴진한 그중에 불명예 퇴진한 분이 지금 3명이나 되고요. 지방까지 합치면 11명이나 된다고 헐. 아니 어떻게 딴 자리도 아니고 애들 교육해야 되는 자리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지금 이 초중고 교육부금 여기는 돈이 넘쳐나서 여러분 뭐 기억나시죠? 무슨 뭐 세상에 그 뭐 1인당 교육 공무원들한테 뭐 태블릿을 준다느니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말이죠 용산고등학교 이 앞으로 좀 지난 일이 많은데 집안 때문에 거기에 진짜 정말 무슨 서울운동장급의 네. 무지막지하게 큰 지금 서울시 교육청 청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넓고요. 엄청나요. 와. 저 그거 한강이 보이겠네요. 그것도. 정말 제가 보니까 이제 층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게 지금 막 그냥 계속 파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그렇게 큰 청사가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네. 결국은 제가 사실 제 민증 까겠습니다. 제가 71년생 돼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 동기들이 1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가장 많은 인원들인데 근데 지금 1년에 몇 명 나오죠? 30만 명, 40만 명도 안 났습니다. 아이고, 4분의 1 토막 학생들이 나네. 4분의 1 토막이 됐는데 예산은 10년, 20년 전 예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는 돈 건물 짓고 올리고 삐까번쩍하게 그럼- 한강뷰 지금 그 서울 교육청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나 너무너무 넓어갖고요. 도대체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근무하길래 저렇게 많이 저렇게 큰 걸 짓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점 그 대학에서 그 첨단 과학 그 어떤 지금 그런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대학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이유로 등록금 동결이 된 지가 이제 10몇 년이 됐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니까 교수 월급도 하나도 안 오르고 그다음 두 번째 교수 월급이야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연구비인데 예, 예. 연구비 이런 게 얼마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예. 돌려야 돼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네. 이쪽으로 좀 돌려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절대 또 안 해준다 그러죠. 예, 그러면 너네 돈 넘치는 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야 우리 이렇게 지금 청사도 지어야 되고 이따위로 지금 그러니까요. 정작 써야 될 때는 안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 안 하고 지들 시설 위해서 투자하고 이게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은 제3세계 독재자들이 국민은 굶어 죽는데 네. 자기는 호화 궁전 짓는 거고 네.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나 다름없어요. 용산 고등학교에서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용산 고등학교가 아니고 용산 고등학교 옆에 옆에예요, 옆에. 옆에 이제 부지 용산 고등학교라는 거는 그 그렇죠. 그 옆에. 지점이 어딘지 알려드리려고 예. 얘기한 얘기. 그 옆에 된다고 하면은 한강뷰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높게 짓는 데는 보이겠죠. 예, 예. 높게 짓는 데는 보이겠죠. 와, 네. 지들은 한강뷰, 영구 한강뷰, 와, 진짜 지으면서, 네. 그거 지금 김정은이가, 네. 진짜 국민들은 쇠골 빠지게, 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도록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지는 마이바 별장, 네. 마이바하 지금 하고, 또 그리고 어디에요? 동해에, 호화요트. 호화요트 50m짜리, 네. 수영장 있는 호화요트 짓는 거하고,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와, 진짜 충격이네요, 이거. 네, 저는 그 총사를 볼 때마다요. 야, 어떻게 저렇게 큰 거기에 무슨 뭐가 도대체 그 공무원들이 저렇게 많이 근무를 하는 해서 와. 저러고 하는지 모르죠. 뭐 이제 거기 뭐 각종 뭐 교육을 위한 걸 짓겠다는데 거기까지 요즘 디지털 시대 그런 데 가서 뭘 얼마나 하겠다는 할지. 거예요, 진짜. 그렇죠. 저는 정말 나중에 한번 좀 그 시간 있으면 누가 거기 가실 분 있으면 가서 보십시오 한번. 이야, 진짜 정말 짜증나네. 네.
요즘 말로 빡칩니다. 네. 빡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우파 교육감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 정말 바꿔야죠. 이렇게 그 전에도 광노현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조희연이라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뒤에 지금 가장 반교육적 방식으로 그렇죠. 당선돼 가지고 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망신당하고 지금 쫓겨났는데 또다시 이렇게 반교육적인 사람들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정말 뭐 누구라고 제가 특정할 수는 없고 그냥 조건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근데 많이도 안 바래요. 그냥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도만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하. 예. 야, 그렇습니다. 사실 뭐 광노현이 하고 지금 조희연. 조희연이 같은 경우에는 혁신 교육이라고 하면서 혁신 학교를 했습니다. 무슨 개뿌리 혁신이야. 조국 혁신당을 혁신이라고 혁신당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맞는 수월성 교육은 개나 줘버리고 모든 것을 평등 교육해가지고 네. 시험 없애고 우미나 교육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서 또 본인들 자녀들은 다 뭐 외고니 해외로 다 보내. 그리고 와. 본인들 자녀들은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엘리트 교육, 글로벌 교육을 시키면서 까제 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행복하면 된다고 해놓고 지는 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자제들은 뭐 가제 붕어 개구리로 예. 살라는 것인지 의심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뭐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렇게 본인들이 공격하는 뭐 자사고나 외고에 애들이 간 것인지 예. 정말 궁금하고 또 그렇게 반미를 외치는 분들이 왜 많은 자녀들이 미국이나 서구에 그렇게 유학을 한 것인지 네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부모 이기는 아들 딸 이기는 부모 있냐? 무슨 개소리야? 야 정말 진짜 표리부동함 네. 정말 내로남불 네. 이중인격적인 거 정말 응징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교육감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 관심이 사실 좀 없어요. 예, 이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자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또 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네. 그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단일화해서 내야 된다. 단일화할 때 포인트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자질, 또 기본적인 어떤 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정말 그 사심 없이 단일화를 꼭 좀 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국민들이 생활 바빠 죽겠는데 뭐 국회의원 뽑는 것도 힘든데 이 교육감이라는 전문적인 교육 영역에 있는 이런 분들 자질 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민주당이 완패한 어제 목요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여론전에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또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한 이 답답한 전국이 네. 정말 저 개인적으로서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 대표 이제 네네. 9월 1일 예정대로 지금 이제 진행될 것 같죠. 오늘 네네. 좀 보니까 시간하고 장소도 지금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9월 최신 오후 업데이트. 2시로 지금 보인 것 같은데요. 어허. 9월 1일 네네. 오후 2시인가요? 예, 지금 그렇구나. 국회청사에서 지금 하는 걸로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원하게 어쨌든 간에 이제 민생을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양당 대표가 좀 정치적인 이런 논쟁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어떤 정책 합의 예.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본인 개인이 그렇죠. 사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예. 지금까지 보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굉장히 수임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예. 당하고 국회는 제발 이제 좀 네. 그 사법 리스크 그거 방어한답시고 방탄이니 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탄핵이니 말고 오로지 민생하고 정책 갖고 승부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도 민생하고 정책 자신 있다면서요. 먹사니즘 하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먹사니즘 가지고 한번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세게 붙어봤으면 네. 해요. 그래서 본인들 보니까 이제 본인 야당 쪽에서는 25만 원 이제 지원금 갖고 아하. 세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의정 갈등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한테 숟가락 하나 얹었죠. 그렇죠. 합리적인 대안인 것 같다 해서. 네. 그런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요 부분 의정 갈등 요 부분은 요거는 용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야라 국회 살 일이 아니다 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도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의정 갈등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얘기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계속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하.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대표가 꺼낼 겁니다.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걸 받아치거나 아하. 또 아니면은 다시 외곽을 때려가지고는 네. 다른 방식으로 공격할 것인가 네. 굉장히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쪽의 역곡인데 금투세가 나올 겁니다. 아하, 금투세는 그렇죠. 반대로 또 이제 민주당 안에서 친명하고 비명이 또 싸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투세는 아마 또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릴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저는 이번에 한번 이 금투세하고 의정 갈등 요 두 개가 정책 민생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두 대표의 실력 누가 더 이런 민생 이슈, 정책 이슈에서 제대로 아젠다를 끌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가? 한번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TV에 생중계를 했다고 하면은 국민이 알 권리도 충족하고 정말 누가 대권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지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이가 빤스런 했지 않습니까? 빤스런. 근데 이게 이른바 코로나 빤스런 하는 동안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 배틀하면서 특별 훈련 좀 했을까요? 저도 좀 가장 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만 해도 예. 코로나 걸렸었어요. 예. 코로나 걸렸지만은 마스크 쓰고 질문했습니다. 그럼요, 질문 다 하지. 제가 이걸요,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하면은 최고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질병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영민 질병청장한테 이재명이 안 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물어봤어요. 예. 청장님 최근에 이제 지금 시중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요 과거에 이제 큰 문제가 났던 그 코로나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한 며칠 나르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질병으로 격화가 됐다. 어허. 그래서 특별히 격리라든가 뭐 이런 거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그냥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처방 받으면 어허. 지금 100만 원 가까운 우리 치료제를 국가가 지금 지원해줘요? 지원을 해가지고 5만 원짜리를 만들었어요. 와. 오브리게로. 그래서 이 5만 원짜리 약을 의사 처방을 받아서 네. 이제 복용을 하고 한 며칠 네. 좀 이렇게 좀 하면은 낫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며칠 하는 동안에도 격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일이 급하다 싶으면 가서 이원석 총장처럼 일하면 돼요. 일하면 돼. 그런데 굳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입원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입원했어요?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입원. 그거 모르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걸 다시 활용해가지고 지금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의료 현장 문제 없다 그러지만은 문제 있더라. 내가 병원에 있어 보면서 피부로 느꼈다고 또 그걸 다시 활용하고 있더라고. 아니 많은 국민들은 병원에 입원조차 못한다고 하는데 네. 그분은 입원, 네. 대장동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입원도 잘하시나?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게 인천 계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걸 보니까 지난번에 그 부산 헬기 파동이 크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참 이재명 대표 그 행보가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나름의 뭐가 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네. 참 그래. 네. 좀 약삭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참 지금 코로나 터져준 시점도 그날 보면은 사실 껄끄러운 게 두 개나 있었잖아요. 재판 하기 전날. 네, 그다음 재판 전날이고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만나러 가는 문재인 만나러 가기 근데 문재인 만나서 기분 좋은 얘기 들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 혁신 회의 거 너무 나간다. 너무 거칠다라고 이재명 부하인 박찬대 그렇죠. 원내대표가 사전 예방했을 네. 때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재명 대표 가면은 그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직접 대놓고 얘기할 그 거예요.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혁신회의 갖고서 이제 다 지방의회 공천권 다 갖겠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열이면 한 8 먹고 둘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열을 다 먹겠다는 거냐. 뭐 이 얘기하는 거 거거든요. 많이 먹었다 아이가. 네, 많이 먹었다 아이가. 네. 이 얘기 나오니까 이런 네. 거가 뭐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출입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이제 당연히 믿겠는데 다만 타이밍은 참 좋다. 타이밍은 참 절묘하게 당연히 자연적으로 걸렸겠지만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타이밍이 참 좋아 보인다라는 걸 출입 기자들이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3콤보 때린 거 아닙니까? 딱 해가지고 문재인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칭병 해가지고 칭병이라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병이 있었으면 병을 이유로 하는 거니까 칭병은 맞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 예. 병이 이유가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재인이 안 만나서 좋고 네. 두 번째는 그 다음 날 재판 안 가서 좋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지난주 일요일 오후 3시
한동훈 안 만나서 좋고. 네. 야, 3콤보 1타 3패 아닙니까? 거듭 그거?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노려서 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병에 예. 그냥 걸렸는데 병에 걸린 결과 그런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게 해석될 일들이 이어지게 됐다 이런 예. 말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쓰냐. 네. 근데 이번에도 밝혀졌잖아요. 우리 제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잘 돌아가죠. 아니 그 동시에 이것도 있어요. 또 저 뭐죠? 그 코로나로 입원했다고 해서 재판 프로세스가 또는 그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코로나 입원한 날 그래서 그 재판이 연기된 바로 그날 김인섭 백현동 김인섭의 그렇죠. 2심이 있었는데 그냥 작은 밟혔고 예.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게 1심보다 2심이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와. 판결만 엄청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 뭐 이재명 대표 이름 언급이 뭐 20번인가 30번인데 여기는 70번 우와.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바꿔 더블로네요. 그다음에 이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정진상 그리고 정진상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죠. 다 연관이 돼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이 김인섭은 지금까지는 나는 정진상하고 주로 했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그 판결문을 뜯어보면 정진상 뒤에는 이재명이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논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그날 이재명 대표 코로나 안 걸리고 아하. 본인 그 공직선거법 갔는데 그 직전에 김인섭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표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그 표정이 볼만하지 않았겠느냐. 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법조 기자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얼굴이 사색이 됐다. 사색이 그리고 됐을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됐을 네. 수도 있고 네, 네. 못 씹은 얼굴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가 가능성이 네. 있다고. 그 직전에 그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랬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가 어떻게든 걸린 건 불행한 일이고. 네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쾌유가 됐다고 해서 다시 나온다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쾌유해서 또 이제 법의 네. 판단을 받아야죠. 그러죠. 법 판단도 받고 또 한동훈하고 배틀해서 정책 대결에서는 뭐 물론 잘해서 뭐 민주당의 논리가 관철되는 거 그거에 또 뭐 국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정책 대결에서 논리로 좋은 정책으로 승리한다면 그걸 누가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아, 벌써 10시 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서 잠시 애국기업 환신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TGIF를 외칠 수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멸콩TV에 차려진 밥상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금요일의 열정남 강펀치 소유자 우리 강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정말 속 시원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주말 한번 메시지 간단히 한번 전화해 주시죠. 네, 뭐 답답하고 또 때로 모두 그런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은 굴러갑니다. 그 법원이 늘 보면은 이상한 판결 또는 이상한 지연 많았는데 그래도 어저께 결국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힘든 일만 눈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생업에 열중하시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당장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민심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갖고 절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히려 생업에 열중하시고 일상을 영위하시면 어느 순간 반드시 상식과 정의가 실현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존버 정신이라고. 존중하고 버티다 보면은 네. 사필 귀정은 네. 반드시 온다. 그 그렇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8월도 역사의 뒤안간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정말 최장기간 열대야, 초열대야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주말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는
9월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맺히는 추수의 시간,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이 보답을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9월이 저는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또 저희 멸콩TV와 함께 계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저녁도 저희 방송이 있으니까 챙겨보시고 주말 토요일 오전 9시에도 저희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 꼭 내셔가지고 저희 멸콩TV에 잘 차려진 최고의 멸콩 히어로즈들의 말씀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강철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